지금 우리는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산술연산자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실습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산술연산자를 직접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산술연산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정리들을 간단하게만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연산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산술, 관계, 논리, 복합 대인 연산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쪽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먼저 썼고, 그리고 또 하나 연산자에는 비트 연산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비트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는 이진수에 능하잖아요. 0과 1, 그렇죠? 온, 오프에 능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연산자를 비트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나왔을 때 가급적이면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 코딩을 할 때는 옆에다가 그 우선순위를 적어놓고 활용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자, 이제부터 산술연산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기호들이 나왔어요. 자, 이쪽에서 보면은 연산자라고 하는 기호가 이렇게 나왔고, 이 옆에는 연산자가, 이쪽에 있는 연산자가 도대체 뭐를 하라고 하는 건가 하는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실제 사용한 예가 있어요. 정말로 심플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대입 할당 연산자가 이렇게 있고 A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7 더하기 2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7과 2는 여기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던 P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 하는 것들이 이게 연산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P연산자와 연산자의 개념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 논리는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7이라는 정수와 2라고 하는 정수, 이 두 가지를 여기에 있는 더하기라고 하는, 더하기를 뜻하는 연산자를 통해서 두 값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A에 있는 변수에다 저장하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변수에는 9라고 하는 값이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쭉 한번 해봐요. 이쪽에 빼기가 있어요. 이쪽에 곱하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나누기가 세 종류가 남아요. 여기는 조금 신경을 써둬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눴을 때는 말 그대로 7을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실수로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나누기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은 항상 실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수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누기란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프로그램에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나누기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이것처럼 이렇게 슬래시를 두 번 이용해서 목만을 빼내라고 하는 이렇게 목을 나타내는 연산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퍼센트라고 하는 이 기호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대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나머지 값만을 출력을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이제 제곱이 있어요.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서 7에다가 별 표시를 두 번 해주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겠죠. 7의 2승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7을 미수로 하고 여기에는 2라고 하는 거를 지수로 한 이게 거듭 제곱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한번 제가 설명해 준 걸 바탕으로 쭉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먼저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무슨 값이 나오나 하는 거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이용해서 정말로 어떻게 계산이 되나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죠? 이해를 할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면 그만큼 이해도 빨라지고 그리고 또 하나 효율성도 좋아져요.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 뒤부터는 점점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념을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여기 어떤 값이 나오나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코딩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값들이 뭐가 나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간단하지만 꼭 한번 답변들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들을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물론 여기 있는 거를 직접 여기 코딩을 직접 해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를 말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코딩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추측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둬야 나중에 코딩을 할 때 실질적으로 코딩을 할 때 훨씬 더 위력적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는 첫 번째 어떤 게 나올까요? 이거를 알려면 우리는 위에 써있는 여기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바로 이 뜻이에요. 여기 대입 연산자가 이렇게 있고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A에다가 대입을 하고 여기도 2라고 하는 정수를 B에다가 대입을 하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프린트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출력을 뜻하는 이렇게 내부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속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정수가 있죠. B 속에는 2라고 하는 정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뭐가 연결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산술 연산자 중에서 더하기를 뜻하는 연산자가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7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9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 내에서 여기는 7 빼기 2가 될 테니까 5를 출력할 거예요. 여기는 7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14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뭐를 출력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추정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한번 추정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말 그대로 나누기를 뜻하는 거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나눗셈 연산자를 만나면 항상 실수로, 프로그램에서는 실수로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3.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쓴 거는 무슨 연산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목을 계산하는 연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수값만을, 실수 중에서 정수값만을 취하고 싶으면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만 출력하게 할 때 쓰는 게 슬래시를 두 번 쓰는 목을 나타내는 연산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슬래시 두 번이에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위에서 3.5가 나왔으니까 0.5를 버리게 되면은 3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3만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듯이,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듯이 여기는 뭐냐면 나머지를 뜻하는 연산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7을 2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1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나와요. 그 점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별 표시가 2개 있으면 저거는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7의 2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7는 49, 4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틀림없이 잘 예상을 했을 거니까 이렇게 답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하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걸 갖다 놓고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실행을, 자, 그러면 저는 어느 쪽에 가서 실행을 할 거냐면은 스크립트 모드에 와서 이렇게 놓고 이쪽을 이렇게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넣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한 값대로 나오나 하는 거를 지금 한번 확인들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먼저 같이 학습했던 거, 여기는 직접 코딩했던 거, 그리고 여기는 결과값.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확인들을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다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어떻게 코딩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연습 과제로 삼고 한번 해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하고 싶어요. 그럼 문제 조건은 이해가 갔죠? 어떤 수가 있는데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면은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단지 조건은 그 숫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사용자로부터 어떤 수를, 임의의 수를 입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연산자 중에서 어떤 걸 사용하면은 이걸 금방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들 한번 해보세요.